몹시도 추웠던 지난 1월 아들의 유골을 이곳에 묻었습니다. 누가 또 왔다 갔네? 이제 갓 30. 푸르른 나이에 떠난 아들이 그립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친구들 또 왔다 갔나 보네. 친구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못 해놓게 돼 있는데 그냥 봐주시네요. 여기는 흔적을 남기면 안 되는 지역인데 아들이 최고 좋아했던 커피인데 갖다 줄 만한 거는 이런 거밖에 없네요. 아들이 좋아하던 음악을 함께 들으며 추억하는 아버지. 아들이 생전에 최고 좋아했던 노래들이라고요? 오늘은 그냥 쉬어도 돼. 아무 말도 안 해도 돼. 꼭 참던 말 2년 전부터 배달 대행 일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던 아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떠났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들 유품이에요. 유품인데 사고 당시 한쪽은 뒤에 꽂혀져 있었고 현장에 갔는데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나머지 한쪽은. 이걸 제가 지금 듣고 있어요. 이게 한쪽 귀로. 그냥 한쪽으로는 아들이 듣고 있겠지 하는 심정으로. 아유,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헤아리기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잖아요. 대체 그날 밤 사고는 어떻게 일어난 걸까? 지난 1월 4일 밤 9시가 넘은 시각. 일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영훈 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나란히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차로 이동을 하고 있었네요. 앞에 신호 60km 카메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속도를 내지 않고 1차선에가 있었고 제가 2차선으로 가고 있었어요. 여자친구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입니다. 네. 그런데 순간 불빛이 번쩍하더니 어이구. 영훈 씨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저게, 아유. 오토바이와 충돌한 차량은 100m가량을 더 달린 뒤 멈춰섰고 영훈 씨는 1차로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누운 상태로 자기야 내 몸이 왜 이래? 왜 이래? 몸이 안 움직인다. 말을 했어요. 차에서 내려 다가온 운전자. 첫 마디부터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저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빨 너 때문에 내 들 놀랐잖아. 제가 너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된 건 안 보이냐 했더니 자기는 신호 위반을 안 했다. 80km로만 다녔다라고 말하고 저에게 가정교육도 안 된 라면서 욕을 했어요.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 영훈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는데요.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가던 부모님은 도착하기도 전에 의료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늦게 오셨다. 심폐소생술 하면서 여기까지 온 시간이 20분 이상 경과되는 것 같고 벌써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 같다. 하실 수 있는 데까지 내가 해보라고 그랬지. 부모로서는 그거밖에는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 사고가 난 지 1시간 30여 분 만에 영훈 씨는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로 추정.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도착을 해서 제대로 된 검사조차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온몸이 어디가 멀쩡했겠어요. 갈비뼈고 뭐고 어디가 멀쩡했겠냐고. 내가 더 안쓰러운 게 그거예요.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를 시속 194km로 질주하던 가해 차량. 앞서가는 차량을 발견하자 갑자기 차선을 변경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요. 살인행위죠, 저게. 말이 안 되죠, 정말. 운전자는 37세 여성. 그런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0.211%였습니다. 0.21요? 0.2요? 음주운전이었어요? 음주소치 듣고서 내가 뒤로 넘어지는 줄 알았어요. 내가 경찰관 분한테도 음주소치가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1년에 두세 건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가해 차량 블랙박스에는 사고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니네한테 장난 없는 거 알지? 나도 아는데 엄마 천천히 가줘. 아이고 벌써 얘기하네 애들이. 네, 차 안에는 4살, 6살 딸들까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엄마 천천히 가. 아이고
얘는 뭐? 이 뭐예요 도대체? 겁에 질린 아이가 비명을 지르지만 오히려 속도를 더 높입니다. 지금 사고 날 뻔한 순간 또 있었습니다. 네. 뭐 신호 위반 계속 하고요. 이봐. 영원 씨가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밀고 달리자 극도의 공포에 휩싸인 아이들. 여섯 살 아이는 탈출한 듯 차에서 급히 내립니다. 아니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혼자 차 문을 열고 내렸을까요? 네. 안에 남아있던 4살 아이는 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이만 또 차에 두고 내린 거네요 보니까. 아이고. 가해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넘어선 혈중 알코올 농도 0.211% 상태에서 제한 속도 시속 60km 도로를 최고 시속 194km로 질주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을 빠져나온 지 불과 4분 만에 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영훈 씨가 1차로에 쓰러져 있어서 달려오는 차량과 2차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사고 소식을 듣고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왔던 영훈 씨의 동료들. 피해자는 여기 있는데 충돌 지점이 이쪽인데 차는 저기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오토바이가 밑에 걸려서 저기까지 간 거지. 만약에 오토바이가 안 걸렸으면 그대로 그냥 가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 의심도 한번 해봤었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뺑소니를 의심했다. 현장에서 제가 봤는데 현장에 없었어요. 그 여자가 현장에 없었었고 아. 제가 그래서 운전자시냐 근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화이자가 없으니까 이거 뭐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역시 사라진 가해 운전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112 상황실에서 무전을 내렸네요. 가해 운전자가 도주하였으니 발견하면 신병을 확보해달라고요? 주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마트 방향으로 걸어가던 가해 운전자를 찾은 경찰. 그런데 저렇게 손을 흔들면서 운전자는 내가 아니다라고 했다고 해요. 거짓말까지 한 거예요? 저 차량을 운전하신 거 아니냐? 저 아니에요. 저 여기 가는 거예요. 그 차 안에 신분증이 있는지 찾아봐. 제가 운전했어요. 결국 인정했네요. 그런데 본인이 운전을 했는데 사고는 내지 않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가해 운전자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사고를 냈으면 얻는 그러면 가서 애를 가해 쪽으로 이동을 시키든 사후 조치를 하고 얻는 구급 조치를 하려고 살리려고 노력을만이라도 했었으면 그럼요. 내가 그게 더 소름이 끼친 거예요 사실은. 용서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그게.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놓고 있어요 그냥. 언젠가 아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잠시 여행을 떠난 것만 같다는 부모님. 아들이 사고 나기 전에 집 정리하면서 이 자기 인형 같은 거 이런 거 집에다 갖다 놨었던 거예요. 성인이 되어 독립한 뒤에도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겠다며 틈날 때마다 찾아오던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착했죠. 잘했어요. 저한테도 잘하고 엄마한테도 잘하고 농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와서도 도와주고 짬나는 대로 와서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이제 배달대행 그거 사업자 내고 지가 영업 뛰어다니면서 식당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늘려가면서 이제 팀원들 하나하나 늘리고 그런 상태여서 힘든 배달 대행 일이었지만 밤낮 없이 뛰어다닌 덕에 짧은 시간 안에 자리를 잡았다는 영훈 씨. 열심히 하셨군요. 그의 성실함은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계속 지켜보니까 엄청 잘하는 친구고 엄청 성실하고 지각 한 번 한 적이 없거든요. 이 친구는 나랑 오랫도록 같이 가고 싶다 싶어서 지점을 내줬다고 보시면 되고 흠이 없습니다. 네, 이 친구는 제가 배달여행을 7년 했죠. 7년 했는데 7년 동안 본 친구 중에 진짜 최고였습니다. 주변의 평판이 정말 좋았던 영훈 씨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영훈 씨를 오래 기억하고 싶어 생전에 쓰던 헬멧을 간직하고 있는 동료도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영훈 씨 헬멧인데요. 저렇게 사고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많이 놀라고 힘들었지. 슬프고. 안 믿겼어. 그런 의미가 있죠. 소중한 헬멧이 가지고 있으려고 해서. 평범했던 퇴근길이 한 청년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유. 혈중 알코올 농도 0.2%가 넘는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했던 가해 운전자. 그날 밤 사고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교통사고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나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신이 들었을 때는 경찰서 유치장이었고 경찰관들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사고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고요? 가해 운전자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5시쯤 친구를 만나 소주 한 병과 맥주 3병을 마셨고 2차로 다른 친구의 집으로 가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셨다고 합니다. 아유. 1차와 2차 자리 모두 두 딸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밤 9시 5분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돌아왔다는데요. 그리고 10분 뒤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출발하는 가해자. 집에 갔다가 왜? 왜 또 나가는 거죠? 그녀는 왜 다시 주차장을 빠져나와 살인적인 속도로 질주했던 걸까? 대체 어디로 가려던 걸까? 아예 기억이 없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없으니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직후 마트 쪽으로 이동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요. 교통사고 현장을 확인한 이후 도주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고 왜 그런 말들을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도주한 것은 아닙니다. 사고 사실을 정말 몰랐던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가해 운전자.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당시 상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전화기 줘. 전화기요? 잘못됐다 이런 말을 하네요? 하고 있네요. 아이고. 아니 아이 걱정도 하고 이거 사고 상황도 인지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당시 가해 운전자의 상태를 법률 전문가는 어떻게 판단할까? 상황 판단이나 이런 거는 판단할 능력이 부족한 분은 아니에요. 도로로 걷질 않으시잖아요. 바로 인도로 빠져서 이동하실 수 있는 정도의 사리 분별 능력이 다 있으시니까 우리가 술을 취해서 많은 행동들을 하고 기억을 못한다고 해서 당시에 나의 의사 판단이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근처 마트 쪽으로 이렇게 피신하는 행동을 취하면서 오히려 목격자들이 저 사람이 가해자다라고 지목해서 경찰관이 그걸 따라가서야 인적 사항이 이제 최종적으로 특정되는 이런 형태를 보여서 여기에서 이제 도주라는 혐의가 인정이 되고 사람이 다쳤으면 그 사람을 구호하기 위해서 이제 빨리 112 신고를 한다든지 그렇죠. 또는 구급차를 부르기 위한 조치를 본인이 하거나 아니면 협조를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말다툼을 하면서 방해하는 듯한 사실 뭐 방해죠 사실. 30살 한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사고 이후 가해자 측의 태도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와서 가족들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와서 백배사죄를 하든 뭘 하든 그랬으면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장례식장을 찾아와 조의금만 두고 몰래 자리를 뜨는 가해자 측 사람이 있었다는데요. 몰래요? 제가 쫓아갔어요. 누구시냐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가해자 남편 삼촌이라는 거예요. 네? 가해자 남편이 와야지 왜 선생님이 오시냐, 남편은 뭐하고 있냐 했더니 숙소에 술을 먹고 있대요. 가해 운전자의 남편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저 사람인가? 안녕하세요. 혹시 안녕하세요. 저 MC 실화탐사대 제작진이고요. 예. 한번 술 같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아이 답답하죠. 답답하고 미치겠어요 진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저 아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그리고 돈도
지금 합의하고 이런 게 안 됐지만 지금 본인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피해자 측이 할 말은 없을까요? 제가 어떻게든 합의를 좋게 하려고 하고. 또 어떻게 좀 하셨어요? 집에도 한 10번 갔었어요. 전화 그 아버지한테도 엄마한테 했는데 수신 거부해놓고. 무슨 10번이요? 만난 적이 없는데요.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나는. 그런데 10번을 넘게 왔었다고 그래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남편분이 너무 힘들어서 약주를 하고 계셔가지고 돈이 대신났다 이런 말도 하셨다고 하던데.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하루에 소주를 안 먹으면 잠을 못 자요. 지금 와이프 들어가고 나서 하루도 쉰 적이 없어요. 아내분은 혹시 지금 반성하고 있죠. 엄청 반성하고 있어요. 연애 제가 한 달에 4번 가는데 잠을 울어요. 엉엉 오빠 잠들었어요. 수감된 이후 11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가해 운전자.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빌면서 아이들 곁으로 가고 싶다. 아이들 얘기를 많이 썼네요.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거네요. 엄마가 과속으로 운전하는 동안 공포에 떨며 소리를 지르다 결국 스스로 차에서 내렸던 6살 아이. 차 안에 혼자 남겨졌던 4살 동생도 스스로 차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니 저 위험한 도로에서 혼자 뛰어나는 모습이 너무 아찔하지 않습니까? 아동심리 전문가는 아이들이 겪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 얼마나 애들이 공포스러웠을까. 가장 큰 폭력적인 언어는 이것더라고요. 무서워도 상관없어. 아이가 듣는 입장에선 이 말이 가장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그 상황에서 정말 기절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비명을 지름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러한 그 불안이나 이제 절대절명이 그거를 분산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100%를 다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사지로 몰아간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엄마가 음주한 상태에서 차 안에 애들을 넣고 밖으로도 나갈 수가 없잖아요. 얘네들이 선택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운전을 한 거는 얘네들의 생명을 위협한 거기도 하거든요. 그럼요. 여러 측면에서 학대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지난 7월 10일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도주치사와 위험운전치사, 아동학대 등의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사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7년이었다고 해요.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감형 조건이 반성의 여지가 있다. 그 반성문 11번 낸 거에 거기 내용에 반성의 여지가 있다. 남편이 처벌 불원서를 내서 그게 감형 조건이 됐고 가해자의 선처를 호소하는 지인들의 탄원서도 제출했는데 무려 1,135명의 서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1,135명이나요? 그런데 이 탄원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제보자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여기 선거철이었어요. 뭐 선거 도와주시던 분이겠죠. 그분이 이제 A4 용지를 막 엄청 손에 들고 오시더라고요. 이것 좀 이름이랑 주소만 써달라. 이거 왜 써야 되는 거냐 물어보니까 그 가해자 남편분 성함을 말하면서 그분 와이프 탄원서 쓰는 거다. 사건 탄원서. 이름 뭐 누구 아무개 주소 그냥 뭐 대구, 부산, 강원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인연 없는 사람들 뭐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관계없는 사람들에게까지 탄원서를 받았다는 게 사실일까? 힘내서 제가 모임을 여기서 문하게 살지 않았어요. 소방 뭐 부대장도 하고 뭐 제출도 하고 뭐 지인들이 와서 다 써줬어요. 이 사무실 와서 다 써줬어요. 남편 말은 좀 다른데요. 그러네요. 제보자가 언급한 선거 캠프의 당시 후보자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냥 아는 지인이 탄원서 좀 한번 써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잘 모르고 써줬어요. 저는 사인을 해줬는데 그게 그 내용인지 진짜 몰랐어요. 다른 분들한테도 탄원서를 많이 받았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저는 제 선거 캠프에서 받아서 갖고 온 것 같아요. 네, 모르죠 저는. 제가 움직여가지고 주도를 한 건 아니니까. 만약에 선거 운동 기간을 이용해서 사실관계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탄원 내용들을 작성하게끔 하고 개인 인적사항들을 기재했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항소심에서는 그 탄원서들의 내용들이 인위적이고 자기적으로 조작됐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의 심리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혔다라는 점으로 볼 수도 있어서 양형 가중사유적 구성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심 판결 이후 검사 측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초 구형했던 징역 17년을 선고해달라는 취지인 거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슬픔은 시간이 흘러도 마르지가 않습니다. 혹시나 이 편지가 하늘에 있는 아들에게 닿을까 끝내 못다한 이야기를 전해봅니다. 이거는 집사람이 AI로 그냥 본인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 이거는 너무 아깝죠. 너무 아깝고 미안해. 이제 한창 꽃 피울 나이인데 잘 자라 내 아들아 엄마는 여기서 끝내 다 못한 사람 계속 너를 쓴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이게 평생 애지중지 키운 아들을 30이라는 한창 나이에 떠나보내셨으니 부모님의 마음을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가이드 측은 현재까지 사고 미조치와 도주치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이번 2심 재판에서 또 법원이 어떤 판단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엄정한 법의 판단이 뒤따르길 바라겠습니다.